자, 12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아이런 메이드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끔 저희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연 보내드리면 잘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사연 보낸 후 6개월이 겨우 지났는데 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중반쯤에 신입사원들 채용하고 내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3명이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네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인물, 20대 초반 여성 내정을 해주었는데 저희 회사의 직원과 이미 연인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입사하기 전에 깨지더니 회사 내정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네요. 이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인물, 20대 중반 남성, 내정 후에 메일을 주고받고 하는데 오타와 중복 송신, 파일 첨부 누락 등을 빈번하게 해서 제가 비즈니스 메일 보는 방법 잘 체크하고 보내세요 라고 했는데 그 뒤에 또 똑같은 실수가 나니까 메일 적을 때는 확인 잘하고 보내라고 주의를 주었는데 그게 기분이 나빴는지 입사를 안 하겠다고 하네요. 세 번째 인물, 20대 중반 남성, 10월 1일 입사라 9월 26일 저녁 6시 30분에 일본 도착했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난 뒤 9월 27일 오후 3시에 일본에 입국을 해보니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사실 해외 취업을 정말 해야 되나 고민이 되었는데 역시 안 되겠다고 다시 입사를 안 한다고 하고 귀국해버렸습니다. 업무 설명이나 회사 사무실 구경 등등 아무런 것도 보지도 않고 그냥 기분에 따라 입사 취소하고 가버리는 게 황당합니다. MZ세대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 운영이 이런 일은 저희 회사 운영 일에 처음인데다가 이런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니 세대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좀 답답해서 사연 보내드립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중간에 오타가 있어가지고 문맥이 안 맞아서 고생했네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좀 제 방송과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구독자 적을 때부터 꾸준하게 사연 보내고 제 방송 봐주신 분이에요. 저한테 고마운 분이죠. 이분도 저한테 고마운 분이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회사를 경영하신 분입니다. 오너죠, 오너. 대표입니다, 대표. 이분이 한국에서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일본에서 회사를 운영한다고 치면 일본 현지인들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근데 이분은 일본 사람 뽑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을 채용합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지금도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그 앞전에 이런 비슷한 류의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본인도 아실 거예요. 좀 황당하긴 하네요. 황당하긴 해. 근데 MG라기보다는 이걸 빼야 돼. 네. 자꾸 MG 먹는데요. M하고 G하고 다릅니다. 네. M을 빼야 됩니다. 자, 봐봐. 이것도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그러면 MG라고 하잖아. 그러면 M세대가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 G세대가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 아십니까? 아세요? 이 모르는 사람들 많다?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언론 미디어에서 늘상 MG라고 하다 보니까 몰라요. 그냥 늘상 그냥 모르니까 대답하는 거. 이것도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M하고 G랑 엄연히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걸 묶어서 얘기하죠. 똑같은 것처럼. 다릅니다. 좀 많이 다릅니다. 님이 지금 겪은 3명은요, 엄밀히 말하면, G세대입니다, G세대. M세대는 보통 1981년생부터 1996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 그럼 여기 해당 사항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도 뭡니까? G세대입니다. G세대는 1997년생부터 2012년생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 이해되십니까? 20대 초반이면 2000년 넘어서 출생했을 테고 20대 중반이면 거의 이제 1990년 말 또는 딱 2000년에 출생한 사람이겠죠. 한국 나이니까. 20대 중반이면 2000년생 아니면 1999년생이잖아요.
그러면 M세대가 아니죠. 예. 이것도 여러분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M하고 G는 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참 신기한 친구네. 아니, 회사를 같이 다니려고 했어요? 참 신기하네. 아니, 회사가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동아리도 아니고. 걱정되네요. 아니, 뭐 그런 건가? 아, 내가 보니 그런 것 같아. 이 남자 직원이 먼저 입사를 했고, 여자친구한테 그 사장님한테 잘 얘기해서 자리 만들어줄 테니까 너 입사하는 거 어때? 아마 이렇게 제안한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나 거기 들어갔겠는데, 중간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서 깨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안 들어가겠다. 아마 그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답답하네요. 이건 여자나 남자나 사실 진짜 사실 회사 들어가고 나서 연애하는 것도 사실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회사 들어가기 전부터 연인 사이인데 회사 생활 같이 하겠다고? 뭐 속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첫 번째 사람은 처음부터 안 들어오는 게 나았습니다. 예. 차라리 안 들어오는 게 다행이에요.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아니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 아니 메일 받기 전에 한글이나 뭐 파워포인트 쳐가지고 왜 자동 맞춤법 검사 있잖아요. 그거 하면 다 맞춰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 썸네일 만들거나 글 적을 때 자동 맞춤법 검사 다 하거든요. 빨간색 끄이는 거 있잖아요. 맞춤법 안 맞으면 빨간색 끄이잖아요. 그거 하면 다 맞출 수 있지 않나요? 그거 안 쓰나? 아니 요즘에 한글 프로그램 타이핑 프로그램 중에 그 맞춤법 오리 검사하는 게 설정 안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안 쓰나? 왜 안 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타가 좀 많이 심했나 보네. 오타가 그냥 적당히 심한 게 아니라 도저히 눈 뜨고 못 볼 정도 심하다 보니까 중복 송신은 같은 메일을 계속 여러 번 보냈다는 거잖아. 그리고 파일 첨 누락은 이제 중요한 파일을 빼먹은 거죠. 보니까 좀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다. 네. 아니면 제 생각인데 저 친구가 좀 지능적인 부분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친구일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나 암기력 같은 게 좀 떨어지는 친구. 아, 기분이 나쁘다고요? 근데 본인이 일을 얼마나 못하는지 생각 안 하나 보네. 근데 확실히 그런 게 있죠. 좀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약간 능력이나 어떤 그런 개념 같은 게 떨어진다는 느낌 안 들어요? 마지막. 마지막은 근데 그럴 수 있다고 봐, 마지막은. 마지막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어, 이제 해외 취업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물론 이것도 이기적인 행동이 하지만, 입사를 안 한다고 하고 뭐 기억해버려서 이건 무조건 나쁜 행동 볼 수는 없어.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제 있네요. 개인적으로 두 번째가 제일 마음에 안 드네. 뭐 세 번째야, 뭐 해외 취업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 생각보다 일본 취업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본 생활이 녹록지 않고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월세 살고 이렇게 이것저것 내고 하다 보면 그 남는 게 없다는 걸 이제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게. 그 일본 생활에 한국처럼 인프라가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 일하는 것보다 생활하는 부분. 아마 이 친구도 많이 알아본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산다고 했을 경우에 뭐 생활비나 물가 같은 거 봤을 경우에 여기 돈을 번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많이 모으지 못하겠고 그리고 또 어,
보자. 어떻게 나왔는지. 저번에 메일을 또 보냈거든요. 일단 개인정보가 돼 있는 건 빼고요. 예. 이제 막 일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메일 송신한 거 읽어 드려도 되죠? 그러니까 이름 나올 수 있는 건 빼고요. 이제 막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처음이니 그럴 수도 있지만 반복되지만 않으면 좋습니다. 한 가지 또 얘기를 드리자면 메일을 보낼 때 반드시 송신 버튼 누르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메일 보내주실 때도 저희에 대한 메일인데 부사장님에게만 보냈더라고요. 이런 실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도 있지만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메일한 거는 한 번 보내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메일 내용을 보니 글을 중간중간에 수정하면서 보낸 것 같은데 미처 지우지 못한 내용들이 보이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꼼꼼하시네요. 꼼꼼하시네. 참 어렵게 한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 우리 메이드님도 좀 깐깐한 것 같아. 깐깐한 게 없지 않아 있어 이게. 약간 뭐라 그러지? 그동안 젊은 친구들한테 친절한 것도 있는데 좀 제가 보니까 정이 없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니도 나중에 젊은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써야 될 때 이런 걸 아시면 좋을 거야. 내 생각인데 이 G세대 사용법 설명서 같은 게 있거든요. 일단 대부분 감성적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남자나 여자나. 이성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실수가 작고 뭔가 쓴소리를 못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님이 나중에 젊은 사람 쓴다고 하면 이런 걸 좀 유념하시는 게 좋아. 그러니까 저 친구들은 절대 있잖아요. 빨리 올라오지 않습니다. 늦어요. 그냥 솔직히 일을 못해. 일을 못하는 걸 깔고 가야 돼요. 옛날처럼 뭐 한번 알아듣고 뭐 발업을 캐치하고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만큼 요즘 친구들은 업무에 객관적으로 솔직히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지적을 하는 거 정말 싫어해. 우리 같으면 아유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회사에서 욕먹는 게 당연한 거 넘어가겠지만 이분은 사소한 것도 욕이라 받아들여요. 제가 방송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어린 친구들은 너무 예민해. 진짜 소녀 감성이야. 썰방 느끼는 게 어린 친구들은 남자 여자는 소녀 감성이에요. 그냥 소녀 같아 그냥 남자도 진짜로.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뭐 눈물이 나온다거나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뭐 30대 분들한테 페퍼라고 쓴소리해도 받아들이는데 20대 초중반 친구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밑에 친구들은 더 그렇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음이 여립니다. 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마인드냐면 훨씬 더 합니다. 훨씬 말도 안 되게 더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합니다. 약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좋아. 약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젊은 친구들은 감성이 완전 빠져 있어요. 집에 당해 있어. 감성이 빠져 있다는 얘기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한다는 거고, 회사에서도 회사에 걸맞는 인재가 되는 게 사실 어려워요. 요즘에 젊은 친구 퇴사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뭐 회사가 뭐 힘들게 한다, 마음에 안 든다, 이해는 하는데, 근데 다르게 보면 그 친구들이 일을 못해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자 얘기 들어보면 요즘 애들은 업무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징징대고 따지고 해달라는 거 많고. 이전에 같은 실수를 4번 반복해서 뭐가 어떻게 틀리는지 모르는가 싶어서 시간 들여서 사격전 쳐주겠는데 그게 역효과가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계속 반복되면 노이즈가 돼. 뭔가 그런 느낌. 나 찍혔구나. 나 저 사람 찍혀가지고 앞으로 회사 생활 힘들겠네. 그럼 나 여기 다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만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리고 님도 꼼꼼한 게 있어요. 꼼꼼하니까 저기 해줄게. 근데 그런 꼼꼼한 게 오히려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는 좀 되려 독이 돼요, 이게.
제가 보니까 요즘에 젊은 친구들 꼼꼼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일을 할 때 꼼꼼하면 무조건 좋은 거거든요. 꼼꼼하면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꼼꼼하게 뭔가 지적하고 이렇게 터치하는 것들 정말 싫어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네가 뭔데 나한테 터치하냐 이런 느낌이에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뭐 상사면 다야? 이런 느낌. 이게 너무 강해. 자유주장이 강합니다. 우리 때처럼 막 참고 뭐 이 정도야 뭐 세상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고 그래 뭐 저분이 나한테 싫어서 그런 게 아닐 거야. 이건 옛날 마인드예요. 이건 요즘 마인드가 아니에요. 요즘에 어린 친구들은 어떤 마인드냐면 아니 내가 내 인생 사는 건데 왜 이런 거가 지적이야. 자꾸 이러면 못 다니겠네. 안 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맞춰줘야 돼. 요즘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상사가 밑에 지고 눈치 본다고. 그 말이 맞아 이게. 맞다니까요. 참 이게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그만큼 이 젊은 친구들이 약해 빠졌어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약해 빠졌어. 님도 일하시면서 점점 체감하지 않나요? 점점 어린 친구를 뽑을수록 내성이나 멘탈이나 이런 게 좀 약해 보여요. 한국계 지금 젊은 사람이 다 그래요. 다. 감성이 완전히 빠져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 회사는 엄연히 따지면 이윤을 따지는 것이고 당연히 원칙과 규칙 그리고 이성과 논리, 팩트 이런 걸로 일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옛날 중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런데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젊은 사람들 마인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기해졌습니다. 확실히 기해졌어요. 님도 느끼지 않나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뭔가 일에 책임감 있고 맡은 거 철저히 하고 꼼꼼하고 이렇게 뭔가 알아서 잘하고 이런 직원 찾기가 정말 힘들죠. 처음에 못해도 나중에 알아서 잘하고 이런 직원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계속 체크해줘야 되고 또 쓴소리 하면 안 되고 어? 예민해가지고 혹시나 또 내가 또 쓴소리 했다고 또 얘 또 마음에 담지 않을까 이런 걱정해야 되고 근데 그런 사람이 옛날에 소수였거든요. 옛날에 소수였는데 요즘엔 다수야. 다수예요. 다수입니다. 그래서 님이 앞으로 한국 직원을 쓸 거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 쓸 것 같으면. 걱정됩니다. 이런 거 보면. 많이 걱정되죠. 뭐 메이드님도 이런 거 스트레스 받겠지만 아 요즘에 젊은 친구들 어쩌려고 저러지? 걱정돼. 왜냐 세상은 철저하게 냉정해지고 멘탈이나 어떤 기본적인 근성과 능력이 부족하면 전혀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 사회도 보면 지금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외국인들이 기술 이민 같은 거 많이 들어와요. 그 일자리 시장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멘탈이 좋아요. 그 친구는 굉장히 거칠고 어느 환경에는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그 친구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단 말이죠, 이게. 근데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옛날 같으면 막 뭐라 해라 혼나라고 제가 얘기하겠지만 요즘엔 그런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맞잖아요. 아니면 저 친구들 천천히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천천히 실력이 올라올 때까지. 그러니까 많이 참아야 돼요, 메이드님도. 직원 쓸 때 있잖아요. 약간 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긴 한데 약간 애 키우듯이 봐야 돼. 애 키우듯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몸만 성인이지 정신 연령이나 마인드는 그 초등학생이에요.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뭔가 지적하면 울어버리고 뭔가 지적해버리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게 많다니까.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막 패폭 잘 안 합니다 이제. 뭐 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역효과 나는데. 그래서 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류의 직원들은 계속 올 텐데 나는 그때 똑같이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제가 봤을 때 앞전에 그 케이스의 사례 직원들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 많습니다. 한국에는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요즘 보면 어른들이 지적을 못해요. 쓴소리 못 박습니다. 맞는 말들 못해. 근데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를 겁니다. 분명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 좀 이상하죠. 많이 이상하죠. 뭔가 못하는 게 있으면 지적을 받고 그런 걸 이제 피드백을 받아야 성장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걸 뭔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메이드님들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요즘 애들 그냥 애 같은데 말이 좋아 성인이지 법적으로만 성인이지 그냥 하행동은 길가에서 그냥 장난감 만지고 노는 애들하고 뭐 다르게 뭐가 있어.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제는 뭐 어, 아니면 한국 직업만 쓸 게 아니라 외국 직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한국 사람들은 좀 문제가 많아. 내가 봐도 문제가 많아요. 뭐 인스타그램 말고도 문제가 많죠. 뭐 인스타그램 크긴 한데 그 인스타그램만의 문제는 아니야.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도 있어요. 유튜브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많으면 네이버도 있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이 다 문제 솔직히 말해서.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 뽑으세요. 나이 많은 사람을. 아니면 메이드님 나이가 좀 있는 사람 뽑아요. 군필 있잖아. 사위감 있는 사람. 차라리 연봉을 좀 더 올리고 그 사람 뽑는 게 나아요. 아 그게 좋겠네요. 메이드님 차라리 연봉을 좀 올리더라도 나이 좀 있는 경력자 뽑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식으로 고쳐 먹으세요. 예. 요즘 편의점도 잘 들어요, 메이드님. 요즘 편의점도 일부러 아줌마나 아이씨를 씁니다. 좀 나이쯤 있는 분들. 왜냐, 그분들이 책임감 있고 잘하기 때문에 어린 친구를 잘 안 써요. 워낙에 생떼 쓰고 자주 그만두는 게 많아가지고 뭐 점주보다 나이 많은 직원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런 경우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있어요.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신입을 자꾸 구슬려가며 쓰는 것보다 어느 정도 직장에 대한 경험이 있고 사회생활에 대한 메커니즘 아는 사람을 쓰는 게 검증된 사람 쓰는 게 더 낫습니다. 스트레스도 적게 받고 대신 연봉은 좀 더 주시고. 왜냐하면 메이드님 한국도 지금 어떻게 됐냐면 신입을 안 받아요. 신입들 까다롭고 멘탈 약한 거 알기 때문에 경력 지급 받습니다. 중고 신입이라고 하죠. 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대기업도 신입은 자체는 아예 받지도 않아요. 왜냐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와도 멘탈 약하고 능력 부족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쉽게 그만두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에서 좀 굴러먹다 온 사람들 통뼈가 아닌 사람들 쓰려고 그래 이게. 한국 사회도 보면 요즘에 어린 친구들한테 무작정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취업 같은 거 보면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신 분들을 많이 뽑아요. 큰 기업들도. 그래서 요즘에 보면 중소기업에서 뭐 중견기업 이렇게 이직하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도 있잖아요. 이제 검증된 사람 뽑겠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해본 사람 뽑겠다는 거죠. 그래야 일 시켜도 잘하고 서로 간에 스트레스도 안 받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힘든 환경에서 일하다 온 사람들은 여기가 좋은 데인지 알 거 아니야. 맞잖아요. 공무원도 그렇죠. 공무원들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사회 경험 없는 사람이에요. 나이 어리고 어린 나이에 붙었는데 이게 정말 좋은 직업인지 모르는 거야. 뭐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좀 험한 경험 하시고 오신 분들은 공무원 시험 치고 오신 분들 만족해요. 월급이 적어도. 왜냐 여기보다 더 안 좋은데 세고 셌는데
그래도 공무원은 그래도 뭐 시간 되면 퇴근하고 시간제는 월급 오르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은 뭐 매출 안 나오면 임금 동결시킨다거나 직원 내보낸다거나 복지 같은 거 안 좋은데 그런 것보다 공무원이 낫다는 거죠. 이게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 이게 보면. 그래서 아예 방식을 바꿨어요. 이참에 방식을. 이참에 연봉 올리고 경력직 받겠다. 예, 그런 식으로 바꾸면 나이 좀 있는 사람들 받아들이면 생각보다 하겠다는 사람 많을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 간절하거든요. 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생떼 부리지 않습니다. 나이 30만 넘어가도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는 거, 돈 벌기 힘들다는 거 알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래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 경험 했으면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룰과 체계는 알고 있을 겁니다.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마 우리 아이러님 같은 경우에 아마 그런 마인드 였을 거야. 내가 회사를 키워가는 입장에서 어린 친구들 좀 뽑아서 이 친구들 좀 좋은 일꾼을 만들고 싶다. 아마 그 소망이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어린 직원들만 뽑아 쓴 것 같아. 근데 그게 그동안 안 됐다는 거죠. 이것도 원인 분석해야죠. 이거는 님도 문제가 있겠지만 요즘은 성향이 그래. 그래서 요즘에 조직 사회도 그래요. 너무 어린 직원 쓰는 것도 문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요즘에 한국 사회도. 그래서 뭔가 이제 일도 해보고 경험 있는 사람들 뽑아 쓰는 게 아무것도 경험 안 해본 사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속담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일도 안 해보고 그냥 방구석에서 자기 찐따고 공부한 사람보다 현장에서 굴러먹고 한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이게. 어차피 생각해봐. 우리가 기업 들어가도 뭐 기업 들어가기 위해서 학점의 스펙을 따긴 한데 그 학점 스펙 쓰냐고요. 그냥 들어갈 때나 쓰는 거지 들어가고 나서는 안 쓰잖아요. 새로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기사 자격증 여기에 따도 막상 들어가면 그 자격증 쓸 아예 없어요. 이게 없다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좀 바꿔 나가시면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의 특성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돼요. 저도 이게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이해하니까 좀 대하기 쉬워져.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가 안타깝냐면 세상은 떼쓴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 아빠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 아빠처럼 봐달라고 하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어서세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굉장히 심해지고 좋은 일자리 점점 감소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투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직장 내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써야죠. 근데 요즘에는 쉬는 소리 조금만 해도 꼰대라고 얘기한다니까. 맞는 말 해도 꼰대라 얘기합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 요즘에 뭐 한국 봐봐요. 뭐 걸핏하면 오라벨 누가 밤늦게까지 일하냐. 이 일이 왜 하냐. 주말금 왜 하냐. 회사 때려쳐. 이런 말 당연히 한다니까요. 그래놓고 직장 들어간다니 쿠팡 플렉스야. 어? 쿠팡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다 소모하고 그 냉동창고에서 쇠가 빠지기라고 돈을 버티도 못하고 그것도 계약직이잖아. 정규직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한국의 그 젊은 친구들 쿠팡으로 엄청 몰려요 이게. 근데 쿠팡이 돈을 많이 주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예. 그래서 괜히 엄한데 시간 쓰지 마시고 예. 확실하게 경력 있는 사람,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쓰는 게 좋을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사람 뽑을 때 경력을 좀 많이 보되 연령대가 높은 사람으로 아마 채용을 해보시면
지금 문제를 제가 봤을 땐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대신에 아마 뽑을 때 지금 신입사원들 받는 연봉보다는 좀 올리셔야 될 겁니다. 제 생각엔. 예.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회사 잘 운영하시고 번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